자, 오늘은 유럽의 전기 요금 그리고 탄소 배출 흐름을 한번 숫자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에너지 정책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 말고요. 철저하게 데이터, 그 숫자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구조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 정책의 핵심은 무슨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구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숫자가 보여주는 유럽의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왼쪽이 폴란드, 오른쪽이 프랑스인데요. 폴란드를 보면 석탄이 거의 56%죠. 반면에 프랑스는 원자력이 67%에 달합니다. 우리가 그냥 유럽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사실 에너지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프랑스 보이시죠? 탄소 배출이 낮은 구간에 길게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폴란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구간에 넓게 분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이 전력의 DNA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력 정책은 그냥 멋있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조,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구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보면서 전기요금이 왜 그렇게 튀어오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 독일의 전기요금 그래프인데요. 와, 한번 보세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 변동성, 이 오르내리는 폭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격이 100을 넘어간다? 그럼 평소보다 좀 비싸네 하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300에서 500까지 막 솟구친다? 이건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지금 전기 부족해요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훅 떨어지는 패턴 있잖아요. 이건 가스 가격이 뛰거나 하는 외부 충격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의 진폭 자체가 넓다는 것, 이게 바로 전력망이 불안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은 그냥 우리가 내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게 돈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성적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이런 출렁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완충 장치에 있습니다. 전력망에서 완충 장치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수력 발전소나 양수 발전소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땐 전기를 바로바로 만들어내고 또 전기가 남을 땐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해가 떴다 가렸다 하는 이런 재생에너지의 변덕을 딱 잡아주는, 말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나 버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유럽의 강력한 완충 장치,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특히 저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저 강력한 수력 기반이 유럽 전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반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수력 발전의 비중입니다. 전체 에너지 구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완충 장치가 굉장히 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똑같은 구조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설계가 필요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안정성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24시간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 핵심 산업들의 생명줄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저전력과 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기저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망의 기초, 24시간 내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반이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구름만 껴도 출력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멈추면 그냥 같이 멈춰버리잖아요. 본질적으로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더커브 그래프가 그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량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기를 가장 많이 써요. 전력 수요는 최고점을 찍는 거죠. 바로 이 시간대, 이 구간이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밤낮 없이 돌아가야 하고요. 철강을 만드는 고로의 불은 365일. 한번 켜지면 끌 수가 없어요. 이 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기가 이만큼 공급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성, 바로 그걸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설계에 달려 있고 그 설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결과의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만약 전력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흔들리면 결국 국가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를 따라 움직이죠. 하지만 한 국가는 날씨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전력이라는 건 평균값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최악의 순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바로 그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감성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